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에 저희 국어 커리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혹시 제 강의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최인호는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특징을 설명드릴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반기 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다시피 저희는 논리국어입니다. 국어, 수능 국어의 본질은 논리적으로 출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점수가 안 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논리체계, 논리 기반이 없이 단순히 암기하거나 지식을 획득하거나 라는 방식으로 수동적인 수능 본질과 벗어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기회로 국어 100일이어도 충분히 여러분 1등을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수강평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애들이 성적이 오르는지 친구들이 꼭 참고하시고, 그 참고랑 이 강의 특징을 보고 이게 맞다고 느끼면 하반기 커리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양력으로 간단히 소개드리는 거는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매가에서 22년 동안 전공자고요. 철학책을 9권 썼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국어 논리는 글쓰기 논리라는 걸 토대로 그 작가들은 왜 이런 문장을 썼고 첫 문장에 이런 게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지, 글쓰기 논리라는 걸 토대로 여러분들도 이미 출제자 이퀄 글 쓰는 자죠. 글 쓰는 자의 눈높이 이상에서 이미 예측하면서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걸 관통하는 능력을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요것이 맞다고 느껴지는 친구들, 과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과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친구들이 이걸 너무 몰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쭉 논술 교과서도 집필하고 상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글 쓸 줄 아는 사람이 작가의 입장에서 가르친다, 요겁니다. 그래서 논리 강의의 특징으로 제가 이렇게,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 낯선 작품도 혼자서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문학 같은 경우는 복이라는 기준이 주어져야만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논리상으로 복이는 설명문, 작품은 문학, 메타포입니다. 그럼 설명문이 쉽기 때문에 이들은 논리상 같은 범주 안에 들어오니까 보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준 선택지를 보면 이미 이 작품의 핵심을 잡아낼 수 있고, 아무리 낯선 게 나와도 빠르게 해석할 수 있고, 내 주관이나 느낌, 지식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문학을 체인 수업 들으면 25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빠르게 문제 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작품을 해석하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걸 풀려고 우왕좌왕할 때 주어진 조건 안에서 빠르게 수학처럼 조건이 이거니까 이 시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이 조건이니까 이 인물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강평 꼭 보세요. 얼마나 강의를 듣고 시간들이 많이 줄었다는 수강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모든 선택지를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왜 이 선택지는 오답인지 아닌지를.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선택지들을 이 출제위원들은 어떻게 오답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까지 모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작품의 내용을 암기하거나 지식을 설명하는 수업이 아니고, 그런 지식이 없이도 논리적으로 빠르게 정답을 찾도록 문학을 수학처럼 빠르고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과학은 잘하는 이과생들, 그런데 국어가 잘 안 된다, 주관적이고 지식이 필요하다고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수학, 과학 잘하는 친구들은 국어를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국어의 문제 원리는 딱딱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수학보다도 더 객관적이거든요. 독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낯설고 어려운 지문을, 제가 철학 작가잖아요. 첫 문장만 보고도 나머지 이 단락에 나머지 문장들이 뭐가 나와야 되고 핵심이 뭔지를 예측하게 되고, 논리사고를 확정해서 첫 단락을 봤을 때 나머지 단락이 어떤 순서로 어떤 핵심이 나와야 되는지를 다 알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예측하고 중요한 것들만 고르고 정리하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을 알려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40분 안에 독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독해력이 엄청 빨라지면서 정답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문은 어쨌든 논리 구조로 완벽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이 뜻풀이나 지식이 아니라 필요한 문장들을 골라내는 능력, 그 필요한 문장들에 가지고 있는 문장들, 핵심 문장들끼리의 관계, 이런 논리 구조를 정리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 수능할 수 있도록. 어쨌든 백지식이 아니라 논리로 읽게 한다는 거죠. 문법 같은 경우도 제가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문법적인 용어가 만들어진 원리, 그리고 문법적인 것들은 수능 문법은 다 조건들이 주어지고 이 조건들에 그걸 분석해내는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선택지의 사례를 똑같이 적용하는 능력, 이걸 키워주는 수업입니다. 암기는 최소화, 개념은 최소 원리로 한 다음에 그 원리를 분석하는 논리적인 거에 힘을 실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주 문법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쉽고 빠르게 풀게 됩니다. 여러분 수강 대상들은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드시 1등은 받고 싶은 친구들, 논리가 있어야 1등은 받을 수 있거든요. 80분 안에 문제 읽는 속도가 느린 친구들, 내가 스스로 읽는 논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기 때문에 뜻풀이만 받아서는 빨리 읽을 수가 없죠. 문학을 25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비문학 푸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 풀겠죠.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들어도 성적 향상이 없는 친구들,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동안 인강도 많이 듣고 형도 많이 들었는데 성적 향상이 없고, 성적 향상이 없더라도 내가 뭔가 확실히 정답을 찾는 능력이 늘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도 없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인강을, 아직도 똑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전혀 앞으로 발전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방법이 아무리 누적되어도 전혀 실력이 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겠죠.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모의고사 주구장창 풀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뭔가 암기나 지식이 아닌 이걸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논리가, 그런 걸 찾는 친구들한테 제 강의를 제가 스스로 추천합니다. 이제 실제로 커리큘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기누설이라는 강의를 여름방학에 개강합니다. 이거는 바로 어떻게 문학, 비문학, 문법을 접근하는지 핵심 원리, 수능장에서 꼭 써먹을 수 있는 정답 찾는 원리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그 원리를 가지고 6월 모평이 어떻게 지문을 만들고 어떻게 선택지를 만드는지를 분석해주고, 여기에 플러스 이 6평과 똑같은 제재나 문장 구조를 갖고 있는 유사 문제를 그대로 적용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9평이 또 나오면 9평을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하나의 강의 세트가 되는 겁니다. 6구를 분석하는 것은 올해 수능의 예비, 형태나 제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연습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의 원리를 분석한 다음에 실제로 수능날 써먹을 수 있는 요 비법, 이론들을 같이 접목하는, 정말 애기 쓰고 정말 수능날 딱 이 한 것만 가지고 가도 모든 거 다 풀 수 있는 그런 비법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걸로 꼭 들으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동안 내가 점수가 안 나왔더라도 이 한 강의로서 아마 여러분 점수는 반전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엄매 2022 모의고사는 실제로 기출과 비기출들을 모아서 모의고사 한 세트씩 만듭니다. 그 세트씩 만들어서 20회분의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엄매를 다 한 친구들은 이 엄매 220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처럼 20회분을 풀어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고난도 독서라고 해가지고요, 리트에 있는 것 중에 수능에 가장 가까운 것, 너무 지문이 길거나 너무 복잡하게 있는 걸 빼고 수능에 가까운 것 중에 괜찮은 것들, 그리고 기출 중에서 저희 기출 전문가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있는 게 있고 그 전에 것들도 있는데 그 전에 것들 중에서 괜찮은 지문들을 뽑아서 실제로 이제 고난도 독서라고 해서 교재는 없고요, 프린트로 해서 한 12지문을 아주 짧게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각 영역별로 2-3개 정도. 그리고 이제 EBS 문학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EBS 임혜진 4호까지 제가 해설을 했고요. 5호부터 8호까지 해설을 할 건데, 이 초점은 EBS 임혜진 이 교재는 뒤에 해설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참고하면 되고, 저는 해설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EBS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될 수밖에 없는지, 출제 원리를 가지고 이 작품이 출제된다면 이렇게 출제된다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임해진 회사한테는 미안하지만 좋은 문제도 굉장히 많지만 조금 수능스럽지 못한 문제들은 이건 수능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출제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일일이 고쳐가면서 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임해진 여러분들은 고3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생들은 알겠죠? 지금 뭐냐면 EBS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변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변형이 되더라도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 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출제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임해진, 쉽게 말해 EBS 이 강의를 듣는 거가 차원이 다른 강의가 될 겁니다. 단순히 뜻풀이 받아줬고 빽빽히 내용 정리하는 내신형으로 해서는 절대 수능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수능은 EBS 문학을 변형하지 그 내용의 의미를 그대로 묻는 시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자세히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데 두 가지를 풉니다. 하나는 오메가 모의고사를 한 5회분 풀 겁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일일이 검토한 문제들에 한해서 예전에는 작년에는 모든 문제 제가 검토했는데 요번에는 제가 온라인에 사용할 모의고사만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검토를 통해서 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실전 연습을 할 것이고 상상 모의고사도 역시 그 중에서 제가 괜찮다고 하는 회차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다 해줄 수는 없죠. 시간상. 그것들을 골라서 아마 실전 모의고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는 역시 프린트물로 해서 저의 초, 고, 압축 한 3시간 정도로 이 시험장에서 꼭 쓸 수 있는 이론들만 모아서 꼭 이렇게 하라 라고는 방법론, 제 수업의 본질은 how, 어떻게와 why, 왜, 논리적 근거를 찾아가는 수업이지 what이라고 하는 단순한 뜻풀이, 결과를 설명해주는 수업이 아니에요. what이라고 하는 뜻풀이, 결과, 지식은 죽은 내용이고요. 수능 출제에서의 논문에서도 실제 수능에서 없는 것은 단 하나, 그건 바로 지식이다. 쉽게 말하면 결과론적인 지식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라는 how라는 방법론으로 처음 보는 당연히 지문, 처음 보는 작품도, 처음 보는 문법적인 사항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모아놓는 그런 강좌가 될 것이고요. 제 모든 강좌의 핵심이 바로 그거니까 만약에 점수가 오르지 않고 점수 오르는 게 절실한 친구들은 꼭 하반기부터라도 채인호와 함께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국어 점수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